상가에 들어갈 때 네. 주동선인지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례는 그 베이커리 카페를 크게 만들어서 약간 네네. 좀 위용을 뽐낸 이런 네, 사례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100평 이상 되는 그런 공간이 앵커 테넌트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고객들의 동선이 바뀌고 베이커리 카페 차원에서는 조그마한 마켓 형태의 그런 매장, 식사 매장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누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땅짚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실로 가득한 상가 현장 여러 만나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상가 공실을 잘 채워 넣은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땅짓고의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빈상가 얘기를 참 너무 많이 해서 안타까운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분 모시고 알아볼 텐데 뭐 땅짓고에서도 사실 이거 상가 뭐 저희가 이제 유령을 쫓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땅짚고 공간기획센터가 이 아파트 상가와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이 빈 공간에 임차인을 매칭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비롯해서 F&B 브랜드, 헬스클럽, 모임 공간 등 핵심 임차인을 찾아서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기획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박진수 쉐어드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박 대표님, 그 이제 이 공간 기획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소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박 대표님이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를 또 좀 해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컨텐츠를 통해서 공간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쉐어닷의 박진수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하는 일은 쉽게 설명드려서 네네. 유명한 이제 F&B 그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리테일 서비스라든지 공간으로서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과 그 건물주분들 그 상가주분들을 서로 매칭시켜서 그 공간의 숨은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해오신 사례들도 꽤 많죠, 지금. 네, 지금 최근에 뭐 주상복합 상가들을 비롯해서 많진 않지만 근린 상가에 대한 뭐 그런 이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뢰받아서 이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뭐 단지 내 상가, 뭐 근린생활시설 빌딩, 그리고 주상복합 상가, 뭐 여러 상가 유형이 있는데 뭐 각 상가 유형마다 공실 해소 접근 전략이 좀 다른가요? 네, 일단 가장 큰 것들은 이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의 규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그 공실에 또 어떤 그 공간에 그 가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넌트들이 이제 입점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각각의 테넌트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규모가 다르고 또 전체 그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개의 테넌트가 배치될 수 있는지 또 고객의 동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공실을 채운 뭐 전략들, 뭐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제일 같은데요. 궁금해요, 지금 사실. 실제로 좀 어떻게 도대체 채우셨는지 그걸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에 있는 광교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실은 아파트로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광교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예. 근데 그 저층부 상가는 반대로 한 3년간 동안 거의 죽은 상가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네, 아, 네. 입주하고 나서 3년 동안. 네네네 예. 맞습니다. 준공이 나고 3년 동안 테넌트들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정말 저기 죽은 상가다, 유령 상가다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한 상가였는데 저희도 물론 그 꼼꼼한 기획과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액션 끝에 지금은 광교에서 가장 좀 활성화된 그 주목받는 상가로 좀 탈바꿈한 그런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규모가 단지 내 상가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고 공실률이 그러면 아까 이제 3년 동안 유령 상가를 그랬는데 아예 그냥 뭐 다 텅텅 비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일부 뭐 몇 개 정도만 들어와서 그냥 영업을 하던 상황이었나요? 어떤 상황이었죠? 요 상가의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워낙에 컸습니다.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세대 수만 2,300여 세대가 될 정도로 워낙 대규모였고 그 저층부에 지하 1층, 2층, 그리고 또 지상 1층, 2층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그런 상가들이 공실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상가들을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입점이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 그 모르시는 분들도 광교 신도시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신 게 광교 호수공원. 예전에는 이제 원천 저수지라고 불리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해서 광교의 명소기도 한데요. 이런 그 광교 호수공원을 바로 곁에 두고도 이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면에는 그 적정한 임대료 또 그 건물주 또 시행사가 책정한 임대료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히스토리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수수료제라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을 좀 찾은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핵심이 되는 타겟 고객을 제대로 설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페르소나라는 그런 작업들, 또 시나리오라는 작업들을 통해서 여기에 정말 적합한 테넌트들이 뭔지 좀 고민 끝에 찾아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치해 나가면서 서로 지금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좀 만들어냈다고 또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가 공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그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나오는데 네. 이번에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수수료 제의 방식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수수료는 사실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상가를 계약할 때 이 공간은 월에 얼마다라고 그렇게 임대료를 네네.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인 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가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그런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임대인 분들한테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임대인 분들한테도 그게 그 고정돼 있는 임대료 수준이 아니라 그 임차인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그 상한선이 없는 그런 임대료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그 건물 소유자분들, 건물주분들이 수수료 제도를 통한 그런 임차인 매칭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떤 테너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가 공을 들였던 테넌트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예, 슬로라는 이름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예. 광교 지역 호수 공원을 끼고 있는데도 많은 방문객들이 기존까지 상가로 유입이 안 됐던 부분들은 어떤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 공원을 산책을 하고 나머지 이제 휴식을 하고 또 그런 정취를 더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의 공간을 이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였을 거예요. 180평이 넘는 그런 공간을 베이커리 카페로 기획단부터 저희 의견을 드려서 지금 조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양한 취향별로 나눈 그런 F&B 업종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양식장도 들어와 있고요. 한 정식집,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뭐 허거, 마라탕을 취급하는 그런 중식당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가족 단위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고기구이 전문점도 입점해 있고요. 그 디저트 메뉴인 그 도넛 전문점도 배치를 했고, 고객의 소비가 한 군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갔다가 다른 것도 이용하고 또 하루 어떻게 보면 두 번, 세 번째 연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좀 재미있는 뭐 재미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전 여기 가봤어요. 예, 그래 예전에 기사 쓸 때 한번 갔었네. 여기를 갔는데 그 앞에 콘서트장이 있어가지고 네. 갔다가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좀 매출이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네네. 베이커리 카페는 뭐 억 단위 매출 훌쩍 넘어섰고요. 계속해서 그 매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주로 이제 그 평당 매출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한 50평대 칼국수 전문점에서는 2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고,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그 근생 상가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들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매출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세 배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여기가 조금 평당 네네. 매출이? 보통 그 동네에 있는 상가라고 하면 뭐 20평 상가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정도 매출일 텐데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식당, 뭐 한식당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밥 먹고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네. 베이커리 카페 딱 들어가는 그 네. 구조가 참 좋더라고요. 네네. 너무 거기도 이상적인. 굉장히 이제 임대를 유치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잘 안 됐던 건 어떤 경기 침체의 영향, 물론 이제 3년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었을 건데 뭐 다른 것들 거기서도 뭐 유치 노력들은 했겠지만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 생각을 못했었던 걸까요? 어떨까요? 사실 못했다고 하면 예.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예. 사실
사실 제일 큰 부분이 결국은 그 수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익성이 그 고정된 이 상가는 얼마는 받아야 된다. 그런 사실 그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이제 타협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결국은 수수료제는 그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임대료의 상한선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장기간 누적되는 공실로 인해서 쌓여가는 비용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 부분 임대인이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 이제 입점하는데 방해가 됐던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 인테리어 공사라거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서포트를 해줬던 부분들이 빠른 해소의 좀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TI,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에 대한 어떤 점포 인테리어 비용 지원, 네네. 요것도 여기가 좀 들어간 거겠죠, 당연히. 어느 그런 부분들이. 정도 이제 그렇다고 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최근에 상가들이 공실이 되면 분명히 그 공실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공실의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당연하고 그 공실도 관리비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실 임대료와 그 관리비를 감안한 그런 비용들을 어떤 게 먼저냐라고 저는 잘 판단을 했을 때 공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가의 이미지 훼손까지 감안한다면 그 비용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테리어 지원이나 그런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이건 저희 이제 땅짓고 공간기획센터 차원에서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대형은 아니었고요, 좀 중소규모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딘가요? 여기도 마침 수원 지역인데요. 아, 수원이요? 거기도 호메실이라고 수원. 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에 이제 오피스텔도 위치 좀 조성이 되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여성 전문 병원도 있었고 조그만 사이즈의 이제 공원 4,5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들도 한 3개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 자체가 물론 배후 여건은 좋았는데 사실 그 전체 상업 지구에서 조금 사이드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 치우친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고객의 일반적인 동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에 한 4,5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몇 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큰 길만 따라서 가는 그런 동선들로 위주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은 평소에 이용할 그런 혹은 뭐 고객들 눈에 띌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안했던 것이 100평 정도 이상의 베이커리 카페를 제안을 했었고 이 정도가 되어야 고객들의 동선이 바뀐다. 이 주변에서 가장 큰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상가에 들어갈 때 네. 주동선인지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례는 그 베이커리 카페를 크게 만들어서 약간 네네. 그 위용을 뽐낸 이런 사례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맞나요? 사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편의점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 하나씩 껴있게 되면 나머지 상가들은 주점이나 뭐 펍 같은 결로 이제 소소하게 채워지면 정말로 특색이 없는 상가가 되기가 쉽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그런 공간이 앵커 테넌트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고객들의 동선이 바뀌고 베이커리 카페 차원에서는 조그만 마켓 형태의 그런 매장, 식사 매장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앵커 테넌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키 테넌트라고도 보통 뭐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업종 이제 임차인이 결국 들어와 줌으로써 죽어 있던 어떤 상가 건물이 네네. 일순간에 하여간 살아나는. 살아나는 네네.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은 뭐 모든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대규모 상업시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스타필드에서 새로 오픈한 점포에는 별마당 도서관 뭐 그런 그렇죠. 테넌트가 네네. 엄청난 위용을 뽐내더라고요. 뭐 앵커 테넌트로서의 그런 직계 요소가 어떤 그 전체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좀 좋게 해야지 앵커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앵커들이 뭐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건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임차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당근을 사실 주셔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건물주분들한테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런 공실로 인한 그런 비용들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자. 사전에 준비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 대행사들한테 지출되는 그런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업 공간이 위치한 그 상권에 정말 적합한 테넌트를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가 좀 입점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 고민과 부합하는 테넌트가 나왔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어떤 지원책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그런 공실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린상가도 궁금해요. 네. 근린상가가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네, 이것도 그 공간기획센터에서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시흥의 한 장현지구라는 그 신도시에 입점한 그 5층짜리 상업시설입니다. 그 역세권 상가는 아니었어요.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긴 했었지만 버스 정류장을 하나 끼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 교통 편의 상황이었고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오랜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뭘지 고민했고 거기에 대해서 MD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1층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하나 입점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공간에 베이커리 카페를 넣음으로써 이제 공간에 방문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가 1층에 입점을 했고요. 2층에는 한정식당과 양식당을 배치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공간, 외식 공간들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3, 4, 5층에는 다양한 학원시설도 입점을 했습니다. 건물주분도 거기에는 또 동참하셔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게 건물 옥상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풋살장을 또 설치를 하셨어요. 예. 풋살장. 이런 게 시너지를 더욱 배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분은 이 풋살장도 이제 직접 설치를 하시기도 했고 베이커리 카페나 뭐 식당 부분들이 입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애가 되는 요건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뭐 렌트프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실이 잘 채워진 전략들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꼭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